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바그너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바그너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무례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사회적 무리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무리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UN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UN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